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 군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진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예산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점검해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근거해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사전에 추첨 순으로 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민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구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연설에 이어서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다음에는 주도권 토론과 함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순서는 화면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들 앞에는 타이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 차단되니까 이 점도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네, 그러면 김학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민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깨끗하고 능력 있는 경제 전문가 김학민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예산군의 자존심을 되찾아오고 옛 영광을 찾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 군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홍성군과 예산군의 인구는 9만 명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만 도청 이전 이후 홍성의 각종 인프라가 속속 들어오면서 홍성의 인구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예산군의 인구는 7만 명 언저리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예산은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점점 늪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홍성 출신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홍성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홍성은 발전하고 우리 예산은 이렇게 소외되고 박탈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예산에 커다란 정치인을 키우지 못했다는 그러한 서름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국가와 우리 충남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저 김학민이 이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담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의 옛 영광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학민은 그동안 30여 년간 배우고 또 실천했던 여러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천안과 아산과 같은 수준의 첨단 산업 벨트로 확대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최재구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예산 군수 후보 최재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고향 예산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창 농번기에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국회와 정당 생활을 통해 국정 경험과 정치를 배웠으며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함께 예산군 현안사업 해결을 통해 행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군을 만들어 내 고향 예산이 자랑이 되는
고장으로 변화 발전시키고자 예산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저 최재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 변함없는 소신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지역민과 함께하면서 오로지 군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고 민생을 보듬고 예산군 발전만을 생각하며 모든 노력을 다해온 예산의 아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젠 정책, 행정, 예산 확보가 함께여야만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최재구가 앞장서고 군민들께서 하나로 뭉쳐서 나가면 더 좋은 예산, 더 행복한 예산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두 분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관련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군은 예당 5등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진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형 관광, 또 지역별 편향성 등으로 전체적인 지역 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산군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재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군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관광객이 2014년도 146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6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관광도시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황선봉 군수의 큰 업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고 떠나는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야만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연계시켜 돈 버는 관광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당호 상류 지역에 국내 최대 캠핑장을 조성하고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교육 연수원을 유치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예당호 수변 생태 벨트와 황새공원을 농업체험, 친환경 생태단지를 조성하여 온 가족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덕산운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음 김학민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우리 예산군에는 국민들이 오셔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약간은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충남방적 부지가 20여 년 이상 방치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문해서 우리 관광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충남방적을 바로 청주의 연초 제조창을 문화, 관광, 예술, 비엔날레 장소로 획기적으로 바꿨듯이 충남방적을 우리 예산에 또 충남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산온천도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7차례 거쳐서 국민의힘 관련된 보수 진영이 군수님을 했지만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했지만 그동안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저는 덕산온천을 도립 치유 온천으로 만들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고 이곳에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도민들이 1,000원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도민들이 덕산온천을 찾아서 경제를 활성화 있게 하겠습니다. 예산 읍내도 다양한 근현대 자원을 활용해서 이곳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현안에 관련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다음은 인구 감소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산군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발전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인구와 공공기관 등이 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인구 유출에 대한 원인과 함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학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여기에 있는 도표가 예산군이 지난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인데요. 평균 1,000명 내지는 1,200명 정도가 매년 감소해서 10년간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누구도 대안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충남 테크노파크를 만들었고 현재 충청권 모빌리티 사업의 플랫폼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들을 이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산에 지금까지 천안 아산에 있던 첨단 산업들이 예산까지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산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그야말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삽교 역사 인근과 오가 신암 지역에 100만 평의 국가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곳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최재구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군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또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와 저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대책은 단기적인 과제로는 가장 먼저 취임과 동시에 기업인들을 만나 현재 예산군으로 이전하지 않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소 이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수 직속 민관 합동 인구 늘리기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4개 지역의 138만 평 규모의 친환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규모가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포 신도시 예산권역에 공공기관 10개 이상 이전 추진하고 신삽교역 역세권 개발 및 삽교역 주변에 30만 평 규모의 저탄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람이 떠나는 예산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네 번째 공통질문에는 답변을 한 다음에 후보자들 간의 질문 답변 시간이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정주 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앞서 인구 유출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출산, 돌봄 지원 등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우리 예산군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예산군 또한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비해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 의지와 여력이 확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에 저는 첫째, 군청 내 청년 정책 지원단을 구성하여
청년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 채용 시 30%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예산지역 청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관내 기업 중 청년 고용을 실천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군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으로라도 임금 일부를 행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업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후계농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여 창업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읍 원도심 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창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청년 주택 구입 등 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청년 임대료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학민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이분들이 오셔서 계속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있듯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성해서 대학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책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는 책임자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이 대전, 세종, 충남 도지사와 그리고 24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그 사업의 책임자입니다. 3,41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 사업도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정주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단지가 가장 중요하죠. 양승조 도지사가 행복주택을 제안해서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꿈빛의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신례원역, 예산역, 그리고 삽교역 이 세 개역이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전철역과 연계되는 역세권이 됩니다. 이 역세권에 꿈빛의 행복주택을 만들고 여기에 좀 전에 제가 제안했던 10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연구개발 인력, 생산직 인력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산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읍 내에 축제를 연중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함께 즐기고 예산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하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곳 이렇게 해서 정주 여건과 일자리가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학민 후보가 질문하면 최재구 후보가 답변하고 그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그럼 김학민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최재구 후보께서 말씀하신 청년 지원단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군의 예산 현황을 보면은 전체 6,710억 일반 회계 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비전을 제시하신 내용. 네, 김학민 후보 지금 30초 질문이 끝났습니다. 아직 질문을 안 하셨죠? 네, 말씀하시죠.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 더 들어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아주 짧게 질문을 해주시기 그런 바랍니다. 예산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청년 정책 지원단을 지금 구성한다고 한 것은 현재 예산이 금방 투입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방향 제시를 우선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학민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생각을 해보고 예산 확보 방안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만 답변 다 하셨다니까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최재구 후보가 30초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학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정책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 중에 삽교 역사 주변에 국가단지 내지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삽교 역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었을 때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지금 기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없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있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삽교 역사가 신설되면서 내포에 직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내포 삽교 지역의 경계 지역에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법적인 지구가 연결돼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양승조 지사와 제가 경제정책 특보로서 논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특별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해서 이 삽교 역사까지도 혁신도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용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예산 지역에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홍성 지역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단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홍성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홍성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서 준비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저를 군수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동반 당선돼서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인 도청 소재지의 중심을 바로 예산군 삽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배후 단지를 내포 신도시의 삽교 지역과 덕산 지역에 확장함으로써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주 여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 분야인데요. 양승조 도지사가 우리 예산 지역에 예술의 전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문화예술 정주권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빨대 현상 또한 우려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예산군 내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민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예산 홍성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다가 도청이 홍성 지역부터 되면서 예산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대거 홍성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예산 읍내가 텅 비어 있는데요. 저는 예산 읍내에 병원들이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가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원도심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극장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그리고 각종 축제 관련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읍내 전통시장을 완전히 대개조해서 이곳에 복합 생활 쇼핑시설로 탈바꿈시키고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학생들의 기숙사도 이곳에 입주를 시켜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금 덕산온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천을 도민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다만 지금 현재 대솔, 신양, 광시 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심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중장년층들이 와서 귀농해서 살 수 있는 전원 동호인 주택 마을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250여 가구를 50가구씩 5개 마을을 조성해 봤는데요. 우리 예산에 신양, 광시, 대솔 지역은 참 자연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청장년 영농인들이 오셔서 체계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다양한 영농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 최재구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년층에 대한 육아, 교육, 주거, 문화, 시설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노후된 건물 정비는 기본이고요.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사업 등의 구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군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기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대 예산 캠퍼스 내에 의과대를 신설하여 학생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기조성된 국밥, 국수, 특화 거리를 확대 조성하여 예산 상설 시장과 연계시켜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예산 출신인 백종원 대표가 예산 군민, 예산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예산업 창소리 이론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도심에 예산 자월센터 등 군내 복지시설 관련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단체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예술인 회관 건립 등을 통해 원도심을 살려내겠습니다. 12개 나머지 읍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읍면별 정부 공부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 없이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최재구 후보가 질문하면 김학민 후보가 답변하고 그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질문과 답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최재구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원도심 활성화와 예산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2020년 10월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김학민 후보께서는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안 되었는지 이것을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은 그 균형 발전 관련돼서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제가 이 균형 발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사실 우리 충남이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되면서 세종시가 연기군 아니었습니까? 일부 공주시도 포함돼 있고 우리 충남이 만들어내고 이제 독립됐기 때문에 충남만 없게 돼서 제가 양승조 도지사 취임할 때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서 혁신도시는 반드시 우리 충남이 해야 된다 해서 혁신도시법을 만드는데 제가 중앙당의 혁신도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혁신도시가 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 충남의
오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좀 전에 최재구 후보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에 우리 지역 인재들 30% 할당하는 거 현재 현행법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50%까지는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도심이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도심에 젊은이들이 떠나면 우리가 그런 혁신도시가 왔을 때 인재 할당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신 플랫폼의 총괄 사업 책임자로 직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정말 채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상업시설을 더욱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학민 후보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최재구 후보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10가지 정도 공약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들이라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예산군이 했던 것을 되풀이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 말고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현재 보좌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해오신 지금 참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예산에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약 10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것만 이루어져도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꼭 이루어내서 원도심 활성화에 공동화를 맡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2개 읍면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까 대술, 신양, 광시 부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산군 전체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인구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동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동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을 해왔던 것처럼 인구 증가 정책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김 후보님께서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해왔던 한 길로 오다 보니까 옆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반 삼아서 제가 군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좋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한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뒤에 개별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4분 동안 상호 보충 질문을 2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신공격,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구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세요. 시간 2분입니다. 예, 저 최재구가 예산 군민들께 자신 있게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 예산군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내포 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예산권역으로 10개 이상 이전 유치하고 내포 신도시를 탄소 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탄소 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국립공주대 예산 캠퍼스 내에 의과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로 예산군에서 추진정인 총 138만 평 규모의 4개 단지를 조속히 완공하여 바이오, 융, 복합,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예산군을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도청 소재지 우이상에 걸맞는 사통팔달 대규모 국가 교통망 구축을 위해 KTX 연결,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을 건설하여 예산군이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예산읍 원도심 상권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우받는 어르신, 소외 없는 복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원받고 계신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인상 확대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정책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생명산업인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인들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농촌 활성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차별받지 않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최재욱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민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후보께서 지금 여러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공약의 문제점의 시작은 홍성군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홍성에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산에는 항상 선거 때마다 예산 발전 앞당기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보좌관으로서 당시에 어떻게 조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조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네. 지금 주신 그 공약 내용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묵어있던 현안들이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시고 또 군수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좌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좌관을 하면서 홍문표 의원 모셨던 것이 그것이 타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좌관으로서 예산군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대화하고 정책을 수립했던 부분들이 이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좌관 한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홍성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도 한때 국회의원을 나오셨던 분인데 그런 표현을 하시면은 저희들 보좌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모두가 네, 답변 시간 지났습니다. 네, 김학민 후보 보충 질문 기회 있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우리 공약 중에서 서해 고속철도의 삽교 역사 주변에 30만 평을 혁신도시로 만든다 또는 여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10개 정도 기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삽교 역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참 역할이 필요했을 텐데 불행히도 국비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황선봉 군수가 삽교 역사 유치 감사표를 받았는데요. 어떤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삽교 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제가 직접 뛰었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삽교 역사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홍문표 의원께서 국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국토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재부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2015년도에 삽교 역사 신설 부지 매입을 할 때 7억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17년도에 예산 심의 때 사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지금 인천에 국회의원으로 가 계신 국토부 차관께서 요청을 하셔서 국비 5억을 확보해 주셔서 타당성 조사가 B씨, R씨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삽교 역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기재부로 끌고 와가지고
기재부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했을 때 또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나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차일피일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때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책,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승조 도지사와 황선봉 군수와 홍문표 의원이 세 분께서 같이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삽교 역사의 탄생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김학민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예산군이 농업과 첨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군민이 행복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제1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취임하고 100일 이내에 이러한 비전을 계획할 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기획단은 지금 군청 5층에 있는 군수실이 가장 전망이 좋고 쾌적한 공간인데 이 군수실을 이 기획단 운영하는 공간으로 내놓고 저는 민원실 1층으로 내려와서 군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군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소멸 위기에 놓인 예산군을 우선 중지시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진학을 위해서 타지로 나가고 또 직장을 위해서 나가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자동차 첨단 산업의 메카를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예산 지역으로 옮겨오겠다라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2009년도에 당시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고향 예산에 벌써 12년 전이겠군요. 2010년도, 11년도에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곳에 자동차 R&D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40여 개의 첨단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젊은 인력들이 연구개발 역량을 발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산 벚꽃로 주변에 연구개발 기업들을 유치하고 오가, 시남에, 국가산단에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예산이 떠나지 않는 지역,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보였습니다. 제 공약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27년간 다듬어왔던 공약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학민 후보가 지금까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최재규 후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듣기 거북한 것이 군수실의 계획단을 만들면 군수실은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층 민원실에 1층 민원실에 군수실을 만들고 예.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예.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연구개발 기획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제가 어림잡아도 1조 원 이상의 국가 사업들을 기획하고 따오고 집행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예우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군 공직자가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외부 전문 인력 또 우리 예산 군민 중에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알겠습니다. 예산 군수실이 지금 현재 가장 좋더라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군수실을 1층 민원실로 옮긴다는 말씀까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근데 5층에 그 군수실에 구중궁궐로 표현했던데 구중궁궐이 맞습니까?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군민들이 다가가기 힘든 공간이다. 5층이기 때문에. 비서실도 통과해야 되고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어떤 환경을 보면은 비서실 이전에 각 과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 조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군수님 만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0초 더 보충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재구 후보. 그 말씀 중에 이제 홍성 정치인 얘기를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라치기 하는데 신물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김학민 후보님께서도 2년 전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산과 홍성을 다 아우르는 정치인이셨는데 예산 군수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군수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우리 예산의 원로 어르신들 그리고 많은 깨어있는 우리 군민들께서 홍문표 의원께서 그 보좌관을 군수 후보로 내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는 일종의 불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여러 인재들이 계신데 물론 최재구 후보님도 훌륭하신 자질을 갖고 계시지만 너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그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황선봉 군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고 재선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삼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거 모든 분들이 압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어서 며칠 후에 우리 최재구 보좌관께서 후보로 거론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면서 제가 착실히 준비하던 국회의원 2년 후의 선거를 내려놓고 예산군 자존심부터 지켜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예산군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분들의 뜻을 제가 표현한 것이지 제가 일부러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4분간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는 4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만약 지나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재구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아까도 여쭤봤지만 우리 내포 신도시의 가장 핵심은 인구 늘리기고 내포 신도시가 조속하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우리 예산 군민의 염원입니다. 근데 내포 신도시의 이 전체적인 건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모든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도지사가 하시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하시는 겁니까? 내포 신도시는 도지사도 일정 책임이 있고 양군의 군수도 책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네. 정책 내지는 법안 관련돼서는 국회의원도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홍성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홍성 쪽은 좀 발전이 돼 있고 예산 쪽은 불균형이 예산 쪽에는 그만큼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홍문표 의원이 그것을 못해서 내포 불균형이 이루어진 건 아닌 거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도청이 이전됐죠. 그런데 2006년도에 도청 이전지를 제가 선정할 때 도청 이전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때는 50대 50이었어요. 내포 지역의 홍성 지역 50, 우리 예산 지역 50. 그랬는데 이완구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또 홍문표 의원께서 당선되시면서 이 50대 50이 70대 30으로 홍성이 70이 돼버리면서 예산 국민들이 소외감을 가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이제 양승조 도지사 체제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조합을 만들었어요. 내포 신도시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홍성이 74, 예산이 2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정적인 것은 당시에 보수 진영이었던 이완구 지사님과 홍문표 의원 시절에 50대 50의 균형이 깨졌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용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셨던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양승조 도지사께서 지금 우리 후보님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 74대 26 후보님이 예산홍성의 지역정당의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예산 군수나 또 다음에 국회의원을 준비를 생각을 하셨으면 이 부분을 그때 당시라도 잡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국회의원 나왔다가 제가 보좌관 출신이 나오니까 지역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최재구의 존재는 그렇게 예산군에서 인정을 못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이 많은데 시간을 주시면 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네. 아시다시피 자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결정 자리가 아니죠.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 자문을 해줘도 갑자기 정치인들이 이것을 바꿔버리고 또는 약속도 했다가 새벽에 또 바꿔버리고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정치에 제 입문을 했습니다. 주도권입니까? 이게 요거 한 네, 번만 더 주도권을 여쭤보겠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양승조 지사나 그 전에 안희정 지사 때 이걸 바꿀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겠네요. 저는 양승조 지사 때부터 제가 도 정책에 관여를 했고요.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지금 부족한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사회자 재량으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신 거를 뭐 답변 기회를 주셔도 좋고요. 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30초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하시고 답변을 뭐 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우리 민주당 출신들 도지사 12년 동안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역할을 해준 것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회의원이나 저희들 지역의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오히려 낙후고 시켰던 그런 거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니까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최재구 후보한테 3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렸거든요. 다음 주도권 토론 때 김학민 후보한테 역시 같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민 후보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 역시 4분입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공직자들이 전과 기록 증명에 대한 제출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최재구 후보께서 직접 사인해서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범죄 사실 기록에 보면은 죄명이 교통 위반, 음주운전 그리고 사기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이 사기 횡령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사기라든가 횡령은 이것은 계획하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 후보께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사기와 횡령 판결을 받으셨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개인 회사에 직원 대표로 계시면서 직원 중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생산품을 빼돌려서 김 후보 지금 1분이 질문 시간이 지났거든요. 답변 네. 기회를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제가 신문 낭고만 보고 왔는데 직접 좀 소상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이 사건은 저한테 2001년도에 제가 21년 전에 음주 운전을 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사기 관련된 사건은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제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언론에 나오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맞고요. 어찌됐든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예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우리 국민들이 용서와 그리고 화해를 해주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횡령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물건을 가져가서 그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고소해서 직원 대표 역할하는 우리 최 후보한테 그런 판결을 내리신 거. 그것도 뭐 법이라는 것이 죄를 진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하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않거든요. 횡령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공범을 했거나 또는 편취한 물건을 공유했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횡령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대신에 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1년 전에 있었던 일 저도 가물가물하지만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으로 지금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 약식 기소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대 범죄로 말씀을 해주시는 김 후보님의 또 지역의 선배의 말씀을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산 군민들이 과연 제가 그 정도로 죽을 죄를 졌는지 또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제가 항상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것이 주도권 조론 저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예. 하고요. 네. 지금 충분히 30초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억울한 것은 법정에서 예. 이미 해결을 하고 나오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이미 판결이 다 끝난 내용 가지고 예.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고 좀 제가 야속하다고 하면은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고 예.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학민 후보 30초 시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형법 347조가 바로 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기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을 기망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은 아주 계획적으로 속이는 일인데요. 과연 그 진실이 뭔지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2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학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국민 여러분, 군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모범이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군수가 지금 보셨듯이 사기 횡령 등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는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군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능력 중에는 경제, 복지, 환경, 정말 막중한 일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판결하는 것이 이번 6.1 선거의 핵심입니다. 저 김학민은 예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와 행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이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 지역의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 예산군의 운명이 좌우드는 일은 저 김학민이 모두 막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저한테 내려주신 엄중한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예산 국민 여러분, 이제 예산군은 정체된 우물에 북을 허물고 새로운 미래 세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군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쇄신의 마음으로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김학민은 그런 일을 평생 하면서 항상 성공해 왔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예산 국민의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재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발언의 말씀에 앞서 오늘 제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토론회를 잘 진행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아까 약식 기소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도 부각을 시켜주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학민 후보님 세금 납부 실적에 있어서도 6,419만 6천 원이라는 체납세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체납이 아니고요. 네. 납부한 금액이고. 근데 네. 소명서를 여기다 썼지요. 소명서. 저도 소명서에 공보물에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 마무리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번 제가 선거를 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 혐오와 염증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내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또 합법으로 우리 김학민 후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요번에 사퇴하셨느냐고요. 본인의 현수막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마다하시고 저 최재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합법적으로 거르셨습니다. 제가 예산 군수 준비하면서 끝까지 안 하겠다라는 일들을 우리 선배님이신 김학민 후보께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남은 6일 동안 저는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위대한 우리 예산 군민들이 계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임할 거고요.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없는 우리 새로운 예산군 모두가 함께 되는 예산군으로 제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군 민선 군수 최초로 50대 군수가 또 관료가 아닌 일반인이 군수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최재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군수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